태양이 아직 뜨지 않았고 아침의 희미한 빛이 작은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오래된 기와 지붕의 집 부엌에서 김민준, 70세의 노인이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여인 손은 조심스럽게 정원에서 막 따온 신선한 채소들을 큰 바구니에 담고 있었다. 푸르고 신선한 배추, 윤기 나는 가지 몇 개와 작은 호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정리하고 나서 시장에 나가 팔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김민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다. 이 나이가 되면 쉬어야 마땅하지만 그는 여전히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자식들 때문에 그는 자주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서 누군가 그에게 쉬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홀로 작은 집에서 살며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떠나 사업을 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오래된 자전거를 타고 채소 바구니를 시장에 나가게 되었다. 시장 사람들의 바쁜 삶 속에서 김민준에게 시장은 단순한 생계를 위한 장소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친구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었다. 그날 아침도 다른 날처럼 김민준은 채소 바구니를 점검하며 자전거에 싣고 길을 나섰다. 아침의 차가운 바람은 그의 주름진 얼굴을 간지럽히지만 지나가는 길에서 마음속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시장 근처 큰 도로에서 김민준은 조심스럽게 자전거 핸들을 쥐고 차들을 피해 천천히 지나갔다. 갑자기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그의 자전거가 흔들리며 균형을 잃었다. 충돌 소리가 나며 그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자전거는 넘어지고 바구니의 채소들과 몇 개의 달걀이 길에 떨어졌다. 그가 돌아보니 검은색 고급 자동차가 길가에 서 있었고 그 차에선 긴 흠집이 나 있었다. 김민준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아픔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 차는 비싼 차였고 그는 자신이 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았다. 아이고, 이렇게 비싼 차에 사고를 칠 줄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떨어진 채소를 주웠다. 그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차의 문이 열리고 깔끔하게 차려 입은 젊은 남자가 성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는 차의 흠집을 살펴본 후 김민준을 쳐다보았다. 이 할아버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남자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김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젊은이, 고의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상할게요. 보상한다고. 이 차가 얼마인 줄 아세요? 남자는 말을 끊으며 점점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점점 멈춰서서 이 논쟁을 지켜보았다. 김민준은 얼굴이 붉어지며 창피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재빨리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 자전거가 핸들이 미끄러졌어요.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돈을 모아서 보상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오히려 남자를 더 화나게 한 것 같았다. 남자는 다가와서 김민준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다. 돈 모은다고. 언제까지 모을 건데요?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당신이 책임져야죠. 나이가 들었으면 집에서 쉬고 왜 밖에 나와서 사람들 괴롭히고 그래요. 그의 말은 김민준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김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떨어진 채소와 깨진 달걀을 주워들고 있었다. 그 긴장된 순간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란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왜 나이가 든 사람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에? 모두의 시선이 돌려졌다. 우아한 옷차림을 한 여성이 차에서 내려 걸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차분함이 묻어 있었다. 고급 핸드백을 손에 들고 하이힐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도로를 밟았다. 그녀는 현장을 훑어보았다. 고급 자동차의 차체에는 흠집이 나 있었고 여인 노인은 채소를 주워들고 있었으며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는 미세하게 미간을 찡그리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무슨 일이죠? 김민준에게 큰 소리로 말했던 젊은 운전사는 그 여성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즉시 바뀌었고 거친 태도가 사라지고 공손함이 묻어났다. 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이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차에 흠집을 냈습니다. 제가 처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처리한다고 소리를 지르면 되겠어요. 그녀는 그를 쳐다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운전사는 당황해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제야 김민준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신가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김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부끄러움과 압박감으로 붉어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실수로 차에 흠집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김민준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단호하게 운전사를 향해 말했다. 차에 흠집이 나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왜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소리쳤죠? 예의가 없으신가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데 실수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사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성급했네요. 여성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흔들고는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서 있지 마세요.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다 떠나지 않고 조금 물러섰을 뿐 그들은 여전히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여성은 김민준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괴롭히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흠집 하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설명했다. 오늘 아침 일찍 시장에 가다가 자전거가 미끄러져서 차에 부딪혔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만약 수리비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돈을 모아서 보상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 여성은 김민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끼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살짝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차에 난 흠집은 사소한 것이고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젊은 운전사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하며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그건 그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중에 또 누군가가 차를 망가뜨리고 사과 한마디로 끝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은 얼굴을 굳히고 목소리를 단호하게 바꿔 말했다. 그만하세요.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렇게 나이 드신 분에게 그런 태도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나이가 많으신지 아세요? 노인을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녀의 날카로운 말에 운전사는 입을 다물었다. 주위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은 김민준에게서 그 여성에게로 향했다. 군중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여자분 말이 맞아요. 이제는 어른을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을 찾기 힘드네요. 김민준은 그 말을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한 미안함도 느꼈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잘못이에요. 수리비가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갚겠습니다. 그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그 여성은 손짓으로 그를 멈추게 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 수리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자식들이 있나요? 자식들을 부를 수 있으면 함께 와서 문제를 더 이야기해 볼까요?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전화기를 주머니에서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준서야. 아빠야. 큰 길 근처 시장에 와봐. 아빠가 조금 문제가 생겼어. 내 도움이 필요해. 전화 너머에서 젊은 남자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금방 갈게요. 김민주는 전화를 끊고 그 여성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식이 오면 그때 이야기를 계속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어요. 김민주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이 오면 이 사건이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김민준의 전화를 받은 후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가 다가왔다. 운전자는 김민준의 외아들 이준서였다. 이준서는 오토바이를 급히 멈추고 헬멧을 벗은 후 급히 고급 자동차 주변에 모인 군중에게 달려갔다. 아빠, 괜찮으세요? 다치진 않으셨나요? 그는 아버지를 살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김민주는 고개를 흔들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그냥 차에 흠집을 낸 거야. 미안하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수리비를 내라고 해서 네가 와서 도와달라고 부른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준서는 차를 돌아보며 긴 흠집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였던 것은 운전사의 불만족스러운 태도였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차에 흠집이 조금 난 것뿐인데 왜 이렇게 큰일로 만들어? 이분은 제 아버지세요. 아버지께 사과도 하셨고 그게 부족한가요? 왜 그렇게 심하게 꾸짖어요? 운전사는 인상을 찡그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그 여성은 빠르게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차분하게 이준서를 바라보며 날카롭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는 대답했다. 네, 저는 이 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 일은 아버지의 잘못이지만 그 운전사가 너무 심한 태도를 보였어요.
당신이 차의 주인인가요? 차를 수리하고 싶다면 저는 기꺼이 돈을 내겠습니다만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지혜로움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차분히 생각하세요. 차의 주인은 저이고 운전사는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할아버지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사과하셨고, 저는 이 일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이준서의 화를 가라앉히는 차가운 물처럼 느껴졌다. 이준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살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탐색적이었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 수리비는 우리가 지불하겠습니다. 김민주는 아들의 손을 재빨리 잡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서야, 아빠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었어. 그녀는 아빠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라. 그러나 이준서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이었다. 그는 여성에게 다시 한번 결연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아버지가 잘못하셨지만 아버지가 일을 일으키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수리비 얼마든지 말해주세요. 제가 준비할 테니까. 여성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직설적이고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같네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 흠집은 제가 수리할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녀는 운전사를 향해 시선이 차가워지며 말했다. 당신은 잘 알잖아요. 저는 그런 무례한 태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거만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실망이에요. 운전사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때 여성이 김민준을 다시 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숙여 떨어진 채소를 주워 말했다. 이것들은 할아버지의 노동의 결실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보상해 드릴게요. 망가진 달걀과 채소를 보상해 드릴게요. 김민주는 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로 차를 긁었는데 이렇게까지 보상해 주시다니 정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그녀는 지갑에서 큰돈 한 장을 꺼내 김민준에게 건넸다. 이 돈은 차 수리비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수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채소와 달걀을 제가 구매한 것으로 생각해 주세요. 주위 사람들이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여성의 친절에 감탄하고 다른 일부는 그녀의 문제 해결 방식에 놀라움을 표했다. 이준서는 그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여성에게 말했다. 아버지를 괴롭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화를 내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여성은 미소 지으며 부드럽지만 깊은 의미를 담아 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당신과 그 운전사가 하나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결코 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을 압도하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요. 세상은 이미 너무 혼잡해요. 조금만 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더 나아질 거예요. 이준서는 당황하며 명함을 받았다.
명함을 읽어보던 그는 그 여성이 도시의 큰 기업의 수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여성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서 친절의 가치를 잘 압니다. 여성은 마지막으로 김민준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한 후 차에 올라탔다. 문을 닫기 전에 그녀는 덧붙였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삶이 항상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계속 지금처럼 잘 지내세요. 차는 천천히 현장을 떠났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흩어졌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떠나는 여성에게 경외심을 담고 있었다. 김민주는 이준서의 손에 든 명함을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고 미소 지었다. 봐라,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단다. 그녀는 정말 이해심 있는 사람이었어. 이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심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그는 문득 삶에서 책임과 압박뿐만 아니라 인간미와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가 멀어져 보이지 않게 되자 공기는 더 고요해진 듯했다. 김민주는 여전히 그 여성의 차가 떠나는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감사와 가벼운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이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땅에 떨어진 채소들을 주워들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처음보다 부드럽게 들렸다. 아빠, 오늘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고 아빠의 감정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일이 더 커졌을지도 몰라요. 김민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강경한 태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해. 특히 상대를 잘 모를 때는 더더욱. 이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 여성에게서 배운 교훈을 넘어 모든 상황에서 차분함과 존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졌지만 김민중과 그 여성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여지고 있었다. 근처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한 할머니가 김민준을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정말 운이 좋으세요? 저는 여기 살면서 이렇게 부유하면서도 친절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얼마나 더 살기 좋을까요? 다른 한 남자가 덧붙였다. 맞아요. 그녀는 운전사에게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에 김민주는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준서에게 말했다.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남은 채소 정리 좀 해줘. 이제 다시 일에 집중해야지. 이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그 여성의 명함을 떠올리며 채소를 정리했다. 저녁이 되어 두 부자가 작은 나무 테이블 앞에 앉았을 때 이준서는 명함을 다시 꺼내 들고 여성의 이름을 보았다. 김지민, 앙두엉 그룹 CEO. 이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김민준을 향해 말했다. 아빠, 그녀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한번 연락해 봐야 할까요?